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녀는 반드시 끼리끼리 만나 결혼하게 된다. 남녀는 반드시 끼리끼리 만나 결혼하게 된다. 끼리끼리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리끼리 불변의 법칙은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예전 제가 네이버에서 칼럼 비슷한 글을 쓸 때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뤘어요. 제가 이제 남녀분들 어떻게 결혼해야 할까? 어떻게 결혼을 해야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건강한 연애란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자기 개발은 세상에 말하는 스펙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자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자기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데 세상에서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말하는데 저는 그게 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서 또 종교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이야기 깊이는 이제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연예인가의 문제를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연애란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고유의 여러분 인격적 캐릭터가 무너지거나 흐릿해지거나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면 할수록 더욱더 생각이 깊어지거나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어떤 인격적 자기 개발이 되고 있는 느낌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말씀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존중,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상대와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격의 격을 어떻게 자기가 갖추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연애를 요즘에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적인 쾌락 그리고 성적으로 끌리는 어떤 유욕, 좋아함, 사랑이 아니고요.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끌려서 그 감정적 느낌이 충만하면 할수록 이 여자는 나의 반쪽, 이 남자는 완전히 내가 사랑할 사람. 물론 성적인 에로스적 호르몬이 나오면 이 여자와 처음 손잡고 처음 뽀뽀하고 이제 순결을 지키지 않고 처음 옷을 벗고 남녀가 몸을 섞으면 얼마나 환상적인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천생연분이야 느낄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은 곧 사라질 감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햄버거와 피자와 조미료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나 자기가 혀의 감각으로 뇌에서 맛있다고 느껴지는 자기의 생각과 실제로 그런 음식들이 내 장기에 끼치는 나쁜 영향은 전혀 별개라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욕, 진짜 좋고, 진짜 뭐 나에게 막 진짜 느낌적으로 좋고 충만하고 이 감정으로만 사랑으로 등치시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적 호르몬이 떨어지는 순간,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수준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매력을 느끼는 그 코드가 인스턴트적이에요. 자기는 남자를 책을 좀 읽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자기부터 책 생활 문화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뭐 책 동아리에 가든 독서 모임을 가든 서점을 자주 가든 아니면 뭐 책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언저리에서 하든 그런 문화권에 자기부터 젖어 있어야 책 문화권에 담겨져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기에서 반드시 그런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런 가능 예측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자기는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기는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 진짜 어떤 자상하고 인격적 사랑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너무 이 논리의 비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상대 이성에게 매력이라고 느끼는 그 매력의 어떤 뭐랄까 센서라고 할까요? 그 센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성을 볼 때 매력의 센서가 도덕적 수준을 어느 정도 가미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아무리 예쁜데, 아무리 돈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가 내뱉는 말이 깨요. 정말 무식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나침반, 센서에서 그게 딱 걸리기 때문에 안 좋은 의미로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외형적인 요건이나 어떤 부수적인 요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이성적인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도덕적 수준이 고상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이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라고 하잖아요. 돈이 많거나 여자의 피부가 배고 같거나 뭐 몸매가 뛰어나거나 그런 걸로 이제 센서가 작동되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 수준에서 고상하기 위해 어떤 철학적 기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센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센서 중에 이렇게 삥 전자파 레이더 돌듯이 그러면 딱 이성적 매력이 뛰어나 외모적 능력만 뛰어나 그러면 그게 딱 걸리는 겁니다. 띡 걸려요. 그러면 이 여자를 만나. 근데 입을 열었는데 이 여자가 인격적 고상함이 전혀 없어. 근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센서도 없고 그렇게 이 사람이 좀 소위 말해서 아유 여자로서 얘는 좀 싸가지가 없네. 아유 남자가 좀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느껴도 그냥 좋아하는 거죠. 왜? 마음만 따라가니까. 자기의 감정만 따라가니까. 그게 사랑이라고만 느끼니까 그렇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센서에 걸려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깨지거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지금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그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신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해요. 정말 힘들게 이혼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러면 자기는 아닌 줄 알았는데 결혼 전에는 아껴주고 위해주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가정폭력이 시작되고 가정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여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삼혼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폭력적인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의 그 뇌회로가 이미 결정돼 있어서 똑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율락가에서 집장촌에서 그 하시는 끌려가신 분이나 되게 힘든 부분이죠. 예민한 부분이고. 근데 그런 여자분들을 구제하는 팀이 있어요. 어떤 그런 사역을 하시는 단체, 자선단체나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탈출시킨 여자, 그러면 그 여자분들은 그렇게 탈출하고 싶고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곳 새벽에 다시 그곳을 도망가서 다시 그 집장촌으로 들어가는 여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슬픈 사례죠.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찰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반드시 끼리끼리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시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의 습관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어떤 센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성적 매력이라고 하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벗어나고 싶어. 이런 삶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서 또 사귀었다고 야, 이 남자는 진짜 제대로야 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남자도 비슷한 의미에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제가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는 사회적 현상을 경험적으로 체득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야, 저 사람 결혼한 거 참, 진짜 끼리끼리 했다. 근데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거든요. 야, 저 남자 좀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저런 여자랑 결혼했지? 근데 그 부부의 속은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 이혼 사례 이렇게 보면, 야, 진짜 그 남자 젠틀한 줄 알았는데 진짜 결국 끼리끼리 만난 거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끼는 그 센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서론에 뭐라 그랬죠? 자기계발적인 연애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계발적인 결혼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성취해야 합니까?
실질적인 솔루션 하나만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밥을 먹거나, 그리고 너무 늦잠 자지 않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 뭐 너무 핸드폰에 매몰된 삶을 살지 않거나,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너무 함몰된 삶을 살지 않거나, 여러분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생활 습관, 아주 미시적인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뀌기 힘들어요. 막 거창하게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세상을 변화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실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실제 생활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 습관을 바꾸려면 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어떤 습관을 바꿀 만한 강압적인, 그리고 불강력적인 어떤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인간이 불강력적인 환경이 바뀐 탓에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자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가 직장을 옮겼는데 본의 아니게 여기에선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빨리 다녀야 돼. 그러면 자기가 몰랐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만큼 아침을 깨우고 그 아침의 에너지로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더 부지런하게, 억지로라도 부지런하게 살면서 자기 삶의 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점점 그렇게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기계발적인 어떤 영향을 스스로에게 끼치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습관 하나가 고쳐질 때 자기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좋은 맛을 느꼈기 때문에, 좋은 자기계발의 어떤 승리의 맛을 느꼈기 때문에 옛 모습을 안 좋다고 느끼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자기가 맞다고 하는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와 같은 레벨의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확률을 키우는 겁니다. 확률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받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서 운동이라고 하면 약 먹고 뭐 막 운동에 너무 미쳐서 경도돼서 그것만이 진짜 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요. 힘들게 살면서도 뭐 아침 조깅을 부지런히 한다거나, 힘들게 사는 만큼 삶이 그렇게 직장에 경도되고 함몰되지 않게 부단히 졸려도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보거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운동하시는,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 특유의 그 건강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훌륭하게 더 이제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 그런 생활권으로 가면서 자기가 느끼는 매력의 그 센서의 질이 달라진다. 센서가 더 좋은 센서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레이더가 그전에는 대기권만 있었으면 이제 이 레이더가 성층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층권, 열권, 저 우주적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남녀분들은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세요. 이혼 안 하고 싶어요? 결혼 더 질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이란 단어가 그냥 허황되게 고통 없이, 하나도 고난도 없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이란 반드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진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센서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의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다 100%다 틀렸다고 인정부터 해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피어나 있는 여러분들의 아주 질 안 좋은 습관들을 다 불태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초록색 건강한 새싹 하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개발을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가 다는 아니에요. 인격의 이 센서 자체가 망가진 사람은 책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만 드러나서요. 자기가 멍청하고 무식한지도 모르고 책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다는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 새 지식을 얻으면 책이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건강한 에세이 한 편 읽으면,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아,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게 참 멋있어 보인다 하면서 자기의 내적인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쿵 하고 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점점 올 수 있어요. 새 지식의 무서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독서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저는 기독교 유튜버니까 결국 기독교 얘기를 하겠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예수가 신으로서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서명하면은 그 행정명령에 실제 권력이 있듯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그 프레임이면 예수의 그 이름에 그런 권력과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서 작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요체, 자기 개발의 어떤 핵심 근본이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의 사랑이 아닌 자기 개발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교만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좋다고 하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라.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자기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뛰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진지하게 고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창피한 상대방 애인이 아니고요.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단히 노력을 했죠. 뜻도 고치려고 했죠. 고시원 살면서 TV부터 빼서 아주 치워버렸죠. 그때부터 남들 게임하고 남들 드라마 보고 남들 당구장 가고 남들 해외여행 가서 셀카 찍고 남들 무슨 뭐 그렇게 유흥 즐기고 있을 때 저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서 노트북에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자기계발적인 부분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삶이 바뀐다. 여러분의 그 센서가 바뀐다. 자꾸 말이 중복되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건요. 결국 제가 지식적으로 이게 사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 말을 쓰는 게 많아요. 결국 끼리끼리 만났네.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끼리끼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 근원적 변화의 시초는 새 지식입니다. 종교적으로 교회가 너무 싫다.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좋은 에세이라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예수의 사랑, 우리가 소위 말해서 추상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언어 말고 진짜 진지하게 가보면 정말 멋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이, 그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셔서 진지하게 스스로 진짜 근원적인 자기 개발에 발자국 한 발자국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그 바뀐 인격 위에 있는 센서가 여러분들이 결국 만나게 될 소중한 정말 멋진 예비 배우자를 만나는 새 시작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지금까지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